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남부 후난성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18일 밤부터 후난성 장자제와 샹시투자 мя오족자치주, 창더, 화이화 등 지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 기간 쌍주와 룽산현 일부 지역 강수량은 400mm를 넘겼습니다. 폭우로 인해 샹시투자 мя오족자치주와 장자제, 창더, 화이화에서만 5만 3천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룽산현에서는 지하주차장에 갇힌 주민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지난 19일 밤 지하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홍수가 났을 때 절대 지하주차장은 가시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악천후로 전날 고속철도 충칭 샤먼 구간 운행은 중단됐고 영화 아바타 촬영지 장자제무릉 원풍경구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후난성 홍수지역에 소방관 280명, 소방차 78대, 구조선 40척을 동원해 구조 및 구호 작업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가 커 인명을 얼마나 구조할지 의문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살다 이런 큰 홍수는 처음 본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에도 4단계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홍색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150에서 200mm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도 30년 만에 최대 홍수가 발생해 주민 8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구이저우 첸둥난 мя오족, 둥족자치주 룽장현에 많은 저지대가 침수됐고 무려 대피한 주민들의 수가 약 8만 9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남서부 지역 마을 축구 대항전 춘차오에 룽장현 홈구장도 수심 3m의 물에 잠겼습니다. 룽장 최대 쇼핑몰도 침수됐고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속도로 다리까지 끊겨버렸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산사태로 교각이 휩쓸려 나가 다리 상판이 끊겼습니다. 끊어진 다리에 트럭 앞부분이 걸치면서 운전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고속도로가 중간에 뚝 끊겨 있고 트럭의 운전석은 끊어진 도로 쪽 허공에 넘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안의 기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컨테이너 지붕을 따라 운전석으로 넘어간 뒤 운전석 뒤쪽 창문을 통해 기사를 구조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이저우 인프라 복구를 위해 1억 위안 약 1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심각한 것은 구이저우 기상당국은 27일까지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에서 여름철 홍수는 흔한 일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더 많아지고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홍수는 인공강우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은 인공강우를 뿌리다가 태풍을 만든 대형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충칭 지역에서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하자 폭풍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공강우 다음날 충칭시 20개 구현에서 규모 8 이상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34.4m로 중형급 태풍 수준이었습니다. 인공강우를 뿌리자 태풍 수준의 폭풍우가 들이닥쳐 역풍을 맞은 겁니다. 당시 현지 매체들은 거센 비바람이 불어 수많은 가로수가 쓰러지고 일부 옥외간판도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더우인 웨이보 등 현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고층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나 거센 비바람 속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모습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당시 중국 충칭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며 이로 인해 작물이 타들어가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폭염에 대응하고자 중국 충칭시는 인공강우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시 인공강우는 낮 최고 기온 42도까지 치솟던 기온을 10도 안팎으로 떨어뜨렸으나 강풍과 비바람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까지 동반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공강우 이후에는 습기 때문에 충칭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해 체감더위도 더욱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충칭 지역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강우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풍, 천둥번개와 인공강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강풍은 자연열 대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공강우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강풍과 비바람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분명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이 군용 드론을 인공강우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폭염 및 가뭄 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인공강우로 인한 부작용은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칭시와 같은 사례는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중부 산시성 시안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몰아친 장면입니다.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졌고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될 정도로 강력했는데 현지 주민들은 인공강우 때문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조약돌만한 우박이 포장마차 안으로 몰아칩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천막을 잡고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다른 야외 식당들도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장사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노점상 상인들은 차양이라도 들이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강풍 이력에 속수무책입니다. 중고차 업체 주인들도 망연자실입니다. 판매용 차량의 차체가 찌그러지고 유리창도 다 깨졌습니다. 건물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직경 약 5cm 커다란 우박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퇴근 시간 갑작스레 우박에 맞은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공항 지붕도 뚫려 터미널 안으로 우박과 비가 새어들었고 일부 항공편 지연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가뭄을 겪던 산시성 당국이 인공강우를 내린 게 우박을 만든 것 아닌지 의심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우박의 원인은 냉온기류 충돌이며 인공강우 촉매는 오히려 우박 형성을 막는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수시로 인공강우를 내리고 날씨를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선 인공강우탄을 자주 쏘지만 국내에선 항공기를 이용한 방식의 실험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노스다코다주, 아랍에미리트, 태국으로 이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전 국토를 포괄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포괄하기 위해 전용 항공기를 58대 갖추고 있고 인공강우 미사일도 수시로 쏘아 올립니다. 실내로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 폭우가 예상되자 개막 4시간 전부터 베이징 기상대 21곳에서 비를 없애는 소우탄 1104발을 비구름에 쏴 먹구름을 몰아냈고 가뭄이 이어질 때는 각 지방 정부가 수시로 강우탄을 쏘며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시작한 건 무려 67년 전인 1958년부터였습니다. 중국의 목적은 강수 조절과 우박 억제, 산불 예방,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데 이중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과 산불 예방은 일부 비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스모그 개선의 경우 내리는 비 양이 적을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이용해 구름층이 형성돼 있는 대기 중에 염화칼슘이나 요오드 화흔을 살포해 특정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구름 속에 요오드 화흔 및 이산화타이타늄 같은 화학물질을 뿌려 물방울이 뭉치게 해 비가 내리게 합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강우 때 사용되는 요오드 화흔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접지역의 강우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기술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1회 운용에 약 7억 원이 소요되고 미사일의 경우 1회 발사에 180만 원에서 36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저농도 요오드 화흔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축적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150개의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 실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충칭시의 폭우와 산시성 시안의 우박 피해 사례만 봐도 인공강우 다음날 곧바로 예기치 않은 기상현상이 나타났고 최근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한 인공강우 뒤에 잇따라 수해와 폭우가 일어난 것을 볼 때 과연 인공강우와 연관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인체와 농작물, 산림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의 구름을 끌어와 타 지역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이웃나라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